오늘은 리포머를 이용해서 초보 회원님들에게 쉽게 티칭할 수 있는 시퀀스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작 이름과 그리고 스프링, 세팅 같은 거는 한 번에 다 올려놨으니까요. 그거 참고하셔서 보시면 좋겠고요. 기구를 처음에 세팅할 때 핸들을 아예 세팅하지 않고 리포머의 스트랩으로만 세팅해놨습니다. 중간에 발에다 끼우고 손에다 끼우고 그 세팅을 하지 않게 하기 위함도 있고, 그리고 초보 회원님들이 핸들을 잡고 좀 힘들어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스트랩으로만 세팅을 해놨다는 점 알고 계시면 됩니다. 첫 번째 동작, 푸덕입니다. 자, 항상 가르칠 때는 푸덕에서 어떤 걸 주려고 하는지가 확실해야 되는데요. 일단 푸덕에 가지고 있는 목적, 자, 이렇게 누운 상태에서 몸을 펴려고 하는 요 힘을 가지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처음에 나는 이 동작 어디에 느낌을 줘야 되는지 모르겠다 그러신 분들이 있으면 엉덩이를 들도록 해요. 이렇게 들게끔 해서 확실히 여기에 힘이 들어가는 것을 느끼시도록 한 다음에 그 힘을 가지고 엉덩이가 바닥에 닿고 움직이도록 하면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무릎을 굽혀서 들어올 때 그 힘을 먼저 가져놓고 무릎을 굽혀서 들어올 때 그 허벅지 힘이 풀리지 않을 정도, 그 않을 정도까지만 들어오시면 돼요. 이렇게 들어오셨을 때도 여기 힘이 계속 가지고 있는 정도까지만 들어왔다가 나갔다가를 반복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계속 내 허벅 뒤쪽, 그리고 사실 허벅 뒤쪽이라고 말했지만 다리 전체에 힘이 들어가실 거고요. 그 전체 힘이 놓아지지 않는 범위에서 계속 움직이는 거예요. 자, 토, 아치, 힐 이렇게 나눠서 푸덕을 하는데요. 자, 그건 무슨 부위를 나눈 거냐? 발이 이렇게 엄지발가락부터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으면 바가 발가락과 발바닥 사이 여기에 놓고 하는 게 토입니다. 토. 그리고 발의 중앙, 정확히는 발등이 가장 안 늘어나는 부위라고 하는데 보통 가장 쉽게는 여기 발의 중앙, 그리고 힐은 내 뒤꿈치, 완전 발끝이 아니라 뒤꿈치의 중앙, 뒤꿈치 뼈가 여기 있잖아요. 그 뼈의 중앙에 놓고 두는 게 힐입니다. 힐. 그리고 텐던 동작도 여기 토에다가 놓고 동작을 하시면 되고요. 요 발 위치를 기억하시고 동작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초보 동작에서 크게 다른 점 뭐냐면 다리를 세팅을 무릎 굽히고 들어와서 하는 게 아니라 무릎을 편 상태에서 아치로, 편 상태에서 힐로, 편 상태에서 텐던으로 이렇게 바꾼다는 거죠. 그 이유는 뭐냐? 폈을 때 우리가 이미 여기 힘을 딱 받아놨죠. 받아놨는데 무릎을 다 굽혀서 힘을 빼버리면 다시 그 힘을 받기가 초보들은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힘을 가진 상태에서 다음 포지션을 계속해서 변경해 갈 수 있도록 동작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힐까지 충분히 진행해 주시고요. 여기까지는 이제 이해를 하셨을 거고, 텐더는 그러면 무슨 운동을 하는 거냐? 똑같은 운동을 하시는 거예요. 텐더 하셨을 때도 보면 누운 상태에서 다리를 뻗었을 때, 토에 두고 다리를 뻗었을 때 이미 여기 힘이 받았죠. 받은 상태에서 우리 바닥에 서서 이렇게 선 상태에서 뒤꿈치를 들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들면 여기 종아리에서부터 허벅지까지가 더 많이 힘이 들어가는 게 느껴지죠. 엉덩이까지. 그걸 여기서 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뒤꿈치를 들었을 때 엉덩이가 한 번 더 조이고요. 그 조임이 풀리지 않을 만큼만 왔다 갔다 하시는 거예요. 내 발목 범위만큼 다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그 엉덩이의 힘, 아까 허벅지의 힘, 그 두 가지가 풀리지 않을 만큼만 왔다 갔다 한다. 그게 텐던 스트레치다라는 거를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 동작을 지금 푸덕 동작 전체적으로 10번씩 반복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헌드레드 동작인데요. 동작을 꼭 한 번에 다 할 필요가 없고 어렵게 느껴지는 동작들은 쪼개어서 해도 되죠. 하는데 지금 누운 상태에서 시작을 하실 거고요. 누워서 양손에 스트랩을 잡고 두 다리 무릎을 가슴을 당겨 온 상태, 그냥 무릎을 어정쩡하게 이렇게 90도로 두시는 게 아니라 확실히 당겨 와서 엉덩이 뒤쪽이 뛰지 않는 상태에서 당겨 올 수 있는 만큼 당겨 온 이 상태에 시작합니다. 거기에서 팔 전체로 내리는 스트랩을 내리는 동작을 가르쳐 주셔야 돼요. 내릴 때는 어디를 강조해야 되냐? 내 등 뒤쪽의 힘으로 팔이 바닥에 꾹 눌러줬다가 다시 그 힘을 가지고 돌아왔다가 요거를 반복하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그 다음은 꾹 눌러놓은 상태에서 시작을 해서요. 이렇게 눌러놓은 상태에서 시작을 해서 상체를 이제 올라오면서 더 멀리 밀고 나가시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바닥에 주먹이 밀린다 혹은 캐리지가 움직인다 라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그게 보여야지만 내 복부의 힘을 가지고 이 스프링을 밀어내신 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된다 라고 하면 이제 올라와서 밀고 있는 이 상태에서 시작을 하죠. 그 상태에서 시작을 하시고요. 거기에서 팔을 위아래로 움직여 주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한 번도 되고요. 아니면 두 번, 세 번, 네 번, 5번까지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하시는데, 그 조건은 뭐냐? 내 몸통이 지금 머리를 드는 복부인가, 다리를 당겨오는 허벅지 앞쪽, 그리고 복부인 요거가 계속 힘을 쓰고 있는 상태에서 움직이지 않게 위아래로 팔을 흔든다. 요 조건이 충족됐을 때 두 번, 세 번, 네 번 혹은 더 큰 모양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우리가 흔히 잘 안 시키는 동작이 오버헤드라는 동작인데요. 오버헤드라는 동작도 마찬가지 똑같아요. 우리가 방금 전에 이렇게 말아서 올라왔잖아요.
올라왔을 때 상체를 말아서 올라왔을 때 여기가 끝이었고 다리를 당겼을 때 여기가 끝이었어요. 그러면 지금 내 척추의 모양이 여기 끝이죠. 요 모양이 계속 유지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모양이 더 많이 척추를 찌그러뜨렸다. 다리를 그냥 넘겨서 찌그러뜨렸다라고 하면 그때 허리가 다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위아래 배를 계속 쪼아 쓰는 방법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되면 요 모양이 그대로 뒤로 누워서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여기서 이렇게 머리가 내려가고 다리가 더 올라가서 이 모양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오버헤드 모양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는 어떻게 하냐? 누운 상태에서 무릎 굽히고 흔들어도 했던 그 상태에서요. 최대한 다리 무릎을 폈을 때 우리 복부 전체, 위아래 복부, 허벅지 앞쪽 전체가 이렇게 사용이 되고 있는 거죠. 꼭 무릎은 다 펴실 필요가 없고요. 내 무릎을 펼 수 있는 정도. 그때 가장 중요한 거는 허벅지 앞쪽이 내 배와 멀어지지 않는 그 간격 안에서 무릎을 최대한 편다. 이것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코디네이션 동작인데요. 코디네이션 동작은 끊어서 가르쳐 볼게요. 먼저 머리를 대고 누운 상태에서 팔꿈치 굽히고 시작합니다. 자, 이 상태에서 팔꿈치를 굽혀서 바닥을 세게 누르죠. 누르면 등 뒤쪽에 힘이 들어간 걸 느낄 수 있어요. 거기에서 내 팔을 펼 수 있는 만큼 펴니다. 펼 수 있는 만큼이라는 게 뭐냐면 어깨 뒤쪽이 떠서 올라가지 않고 계속 그 자리에 유지되고 있는 그 상태에서 펼 수 있는 만큼. 그래서 손바닥이 꼭 바닥에 닿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만큼만 굽히고 펴고를 반복해 주세요. 자, 그게 된다면 이제 상체를 들고 시작을 하죠. 들고 무릎을 굽혀서 시작을 합니다. 여기에서 팔과 다리를 같이 뻗는 거예요. 팔과 다리를 뻗었을 때 뭘 확인해야 되냐? 팔과 다리를 이렇게 뻗었을 때 확인해야 되는 게 뭐냐? 앞에서 여기 척추의 모양 있죠? 척추의 모양이 계속 유지될 수 있게 위아래 배를 같이 잡아놓고 동작을 한다. 이것만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이 범위 안에서 내 다리 높이. 만약 여기서 다리가 더 아래로 내려갔다라고 하면 척추가 이렇게 아래로 휘게 되겠죠. 휘게 되면서 아까랑 모양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휘게 돼서. 그렇게 되면 척추 모양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 빨간색의 척추가 바뀌지 않을 만큼의 높낮이를 정해 주셔서 동작한다. 이게 코디네이션이에요. 조금 나중에 되면 더 다른 동작도 할 수 있겠지만 지금 초보자분들에게는 이 정도의 코디네이션만 바라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 난 후에는 이제 발에다가 스트랩을 걸고 하실 건데요. 발에다가 스트랩을 걸고 하실 때 항상 발 깊숙하게 스트랩을 감아서 넣어주시고 그 상태에서 먼저 감을 익히기 위해서 누워서 다리를 굽혀서 시작합니다. 시작해서 다리를 쭉 펴줘. 이 동작만 반복하시면서요. 내 다리에 걸려있는 스트랩의 무게를 계속 느끼면서 무릎을 굽혔다 폈다를 반복해 주시는 거예요. 자, 여기 된다면 이제 프로그라는 동작을 할 텐데요. 프로그라는 동작을 할 때는 다리를 편 상태에서 턴아웃. 다리를 펴서 턴아웃 동작을 하시는 거죠. 턴아웃 동작을 해서 뒤꿈치와 뒤꿈치를 붙여놓고 다리를 최대한 길게 뻗어놓은 상태. 자, 거기에서 허벅지 안쪽에 힘이 풀리지 않고 다리 힘이 풀리지 않을 아까 우리 푸덕했을 때처럼 그 범위까지를 무릎 굽혀서 돌아오시는 거예요.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요만큼 찾았다가 다시 끝까지 뻗고 찾았다가 끝까지 뻗고 요 모양이 개구리 같다라고 해서 프로그 동작입니다. 자, 프로그 동작을 그대로 가지시고요. 거기에서 이제 레그 서클 혹은 뭐 스몰 서클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프로그 레그 했을 때 뒤꿈치와 뒤꿈치가 꽉 붙어 있었잖아요. 그 꽉 붙어 있는 상태에서 작게 원을 그려요. 각각의 원을 그리는데 허벅지 안쪽과 안쪽의 힘이 제대로 사용이 될 수 있도록 너무 큰 원, 너무 벌렸다 모았다를 크게 하지 말고 작게 허벅지 안쪽 힘이 사라지지 않을 만큼의 원 크기를 정하고 그 속도를 정해서 원을 그리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동작은 로잉 원인데요. 로잉 같은 경우는 초보자들에게 시키기 까다로워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끊어서 하시면 돼요. 로잉 원 자체를. 로잉 원에서 제일 처음에 끊어서 해야 될 부분은 앉아서 팔을 뒤로 가져가는 이렇게 뒤로 가져가는 동작입니다. 이 동작을 하셨을 때 처음에는 상체를 고정해 두고 팔만 뒤로 가져가는 힘을 가져보셔야 돼요. 팔을 최대한 뒤로 가져가시고요. 동작이 충분히 몸에 익고 나면 상체를 숙이면서 팔을 뒤로 가져가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어깨는 안쪽으로 인터널 로테이션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최대한 내가 가져갈 수 있는 팔 높이를 가져보시는 거예요. 돌아올 때도 그 몸의 힘을 가지고 제자리로 돌아왔다가 갔다가를 반복합니다. 한 번 더 힘을 훅 놓아서 빼지 않고 계속 힘을 받은 상태에서 팔은 최대한 뒤로 갔으니 몸을 숙이는 힘 때문에 팔이 뒤로 간다 라는 원리로 계속 왔다 갔다 해주시는 거. 그게 두 번째고요. 자, 세 번째 서클 동작은요. 그 팔을 최대한 뒤로 몸을 최대한 숙인 상태에서 크게 바깥쪽으로 원을 그려서 제자리로 돌아오시는 거예요. 자, 이 원을 그리실 때 팔을 인위적으로 막 돌려서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팔은 계속 안쪽 인터널 로테이션
인터널 로테이션을 계속 진행하면서 귀 옆에까지 가지고 오면 알아서 스트랩은 쑥 빠지게 됩니다. 그것만 기억해 주세요. 자, 로잉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팔을 항상 인터널 로테이션으로 움직이는 거. 그리고 하나 더는 상체를 숙였을 때 최대한 작은 컬을 만들 수 있게끔 똘똘똘똘 만다. 그리고 풀지 않는다. 이것만 기억하고 계시면 로잉은 쉽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로잉 2. 로잉 2는 아까랑 다르게 스트랩을 반대로 잡죠. 손바닥이 하늘을 바라보도록 잡으셔가지고 팔꿈치를 굽히는 동작 먼저 합니다. 팔꿈치를 굽히는 동작을 할 때 등 뒤에서 보면 날개뼈가 이렇게 있잖아요. 팔굽힌 동작을 하면 지금 팔굽힌 동작을 하기 전부터 우리 아까는 인터널 로테이션이었다면 이제는 어깨에서 익스터널 로테이션을 해서 날개뼈가 아래쪽으로 하방회전이 되고요. 그리고 아래쪽으로 내려오는 디프레션이 될 수 있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동작하는 거예요. 계속 이 두 가지를 가진 상태에서 팔꿈치, 엘보를 굽혔다가 폈다가를 반복하는 게 첫 번째 동작이고요. 두 번째 동작에는 거기에서 오버헤드 하는 건데 상체는 계속 유지하시려고 하고 팔을 계속 뒤로 당기면서 뻗는 거예요. 그래서 팔은 계속 뒤로 가는 거죠. 뒤로. 상체는 그 힘을 버텨내시면 됩니다. 앞으로 숙인 힘으로 그 힘을 버텨내시면 돼요. 요거를 반복하시는 거죠. 팔꿈치 굽힌 상태에서 펴는 거. 요걸 반복하시는 게 두 번째 동작. 자, 세 번째 동작에서는 팔을 이렇게 펴고 있는데요. 그 상태에서 내가 상체를 아까 컬했던 그 힘을 최대한 써봐요. 최대한 쓰는데 얘가 계속 뒤로 가면서 막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몸이 일직선으로 펴지는 거예요. 근데 상체 숙인 힘이 조금씩 이겨져 가지고요. 결국에는 이렇게 모양이 나오게 됩니다. 요 모양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요 모양을 갖다가 다시 팔이 이겨서 뒤로 요 모양으로 갔다가 이렇게 반복하시면서 동작을 해주시는 게 로잉 2였습니다. 자, 로잉 3에서는요. 뒤로 돌아서 앉으시는데 뒤로 돌아서 앉아서 내 엄지손가락에 스트랩을 걸고 잡으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팔꿈치를 굽혀서 날개뼈를 가깝게 최대한 가까워지게 모아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날개뼈가 있으면 최대한 가까워지게 모으고 그리고 아래로 내려가게 끌어내리고 팔꿈치를 굽히고 있으시면 됩니다. 이 상태에서 앞으로 팔을 쭉 뻗어냈을 때는요. 날개뼈가 어떻게 되느냐 멀어지고 최대한 멀어지게 이 사이 공간이 벌어져 있을 수 있도록 최대한 멀리 나가시면 돼요. 요거를 처음에는 계속 반복하시는 거죠. 반복하셨다가 이제 끝까지 뻗어낸 상태, 우리 멀어져 있는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면 그 멀어진 상태에서 팔을 위로 아래로 움직이시는데 팔을 위로 아래로 움직이실 때는 이렇게 움직이실 때는 가장 중요한 거는 날개뼈의 모양이 변하지 않고 가실 수 있는 만큼의 아래쪽, 가실 수 있는 만큼의 위쪽을 찾아내셔서 움직인다라는 거. 그게 중요하고요. 이제 로잉 4에서는 먼저 팔을 아래쪽 우리 날개뼈를 다 뻗을 수 있는 데까지 뻗어요. 그리고 팔을 이렇게 뻗어요. 그럼 지금 이 상태는 팔 날개뼈도 다 나가 있는 상태고 상체도 힘을 받은 상태죠. 자, 거기에서 내가 머리를 숙이는 힘을 계속 쓰셔가지고요. 계속 숙이다 보면 어떻게 돼요? 팔이 자연스럽게 쓱 앞으로 더 멀리 뻗어지게 되죠. 그 멀리 뻗어지는 데까지 끝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다시 끝까지 갔다가 돌아오고를 반복한 동작이니까요. 여기서 팔꿈치를 굽힌다라든지 몸을 뒤로 젖힌다라든지 하지 않도록 몸으로 계속 이 스트랩을 밀고 있다. 그걸 기억할 수 있도록 집중해서 동작을 가르쳐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로잉 5는 사실 해도 되긴 한데 머리 위로 스트랩을 가져가다 보니까 초보자분들이 넘어지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동작은 뺐고요. 바로 로잉 6로 가면 그러니까 날개뼈를 이미 앞으로 멀리 벌려져 있는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벌어진 상태에서 날개뼈가 가까워지지 않을 만큼만 팔을 오픈 했다가 모았다가를 반복하시는 거. 그게 로잉 6입니다.